안녕하세요.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은 그 일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애플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운이 되게 너무 좋게도 애플이 그때 이야기 드린 이후에 주가가 좀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좀 오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주식을 봐야 되고 어떤 과정으로 주식을 좀 평가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과정을 몇 달 동안, 지난 2달 동안 가졌습니다. 결론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만약에 그때 운이 좋게 되게 좋은 판단으로 애플을 편입하신 분은 뭐 지금 애플을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만약에 내가 애플보다 훨씬 좋은 종목을 발견했다 리서치를 통해서 이러면 당연히 뭐 가시는 게 맞고, 또는 나는 시장이 막 급락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보유한 종목이 뭐 10개쯤 있는데 그 10개를 동일한 비율로 내가 팔아서 현금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면 어쩔 수 없는데요. 그냥 요 애플이라는 기업 자체로만 봤을 때는 지금도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룸이 있다고 보는 쪽이고요. 두 번째로 그때 만약에 못 샀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러면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나 130달러대 정도 이하로 빠지거나 하면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편입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 13일에 애플 자료를 다시 한번 냈거든요. 그때 내고 2달 만에 다시 냈는데 제목이 뭐냐면 밸류에이션 고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좀 말씀은 그동안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좀 결이 다르긴 한데요. 제가 이제 2000년대 초중반부터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면서 이 밸류에이션에서 느꼈던 가장 큰 건 뭐냐면 실적의 가시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 밸류에이션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밸류에이션을 정의해보면 이런 거죠. 미래의 기업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값을 구한 다음에 지금 주가랑 비교해봐서 매력적인지 판단하는 거죠. 이걸 들으시면 바로 캐치하셨겠지만 미래의 현금 흐름, 이 앞에 전제가 딱 있죠. 그러니까 미래 현금 흐름이라는 걸 추정하는 과정이 되게 불합리하고 변동성이 크고 가시성이 없으면 뒤에 나오는 뭐 어쩌고저쩌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사업 구조가 되게 불안하고요. 그리고 외생 변수에 막 휘둘리고 이래버리면 애널리스트라는 사람이 열심히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해도 마구 바뀌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과정의 의미가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실적의 가시성이 좀 있고 미래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제를 갖고 이제 애플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애플은 대단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이라는 과정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로 제가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업종의 관점입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업종이 밸류에이션의 의미가 있으려면 저는 과거에 2007년, 8년, 9년의 위기, 그리고 2019, 20, 21 이번 위기의 사이클 기간 동안에 EPS, 주당 순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왜냐하면 10몇 년 지났으니까 EPS가 늘지 않으면 되게 이상하죠. 증가하고, 두 번째는 그 위기 기간 동안에 이 주당 순이익이 가장 낮은 것과 높은 것의 격차가 작은, 변동성이 작은 이런 업종이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의 의미를 더 많이 줘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엔 총 11개 업종이 있어요. 긱스 레벨 1 업종은 11개인데 그 중에서 정보기술, IT하고 헬스케어가 가장 요 카테고리에 잘 떨어집니다. 이익도 많이 늘었고 변동폭도 적었어요. 결국은 이 정보기술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뜻인데, 뭐 애플은 아시겠지만 정보기술에 들어가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업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요건을 좀 만족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애플 자체입니다. 애플 자체적으로 보면 브랜드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매출 추정, 이익 추정, 현금 흐름 추정하는 과정에서 이 브랜드 덕분에 신뢰성이 되게 많이 제고가 됩니다. 제가 이제 일전에 중국 점유율, 일본 점유율 얘기하면서 애플이 왜 브랜드가 강하고 애플의 브랜드 강한 게 어떻게 영향을 시장에 미치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요거를 이제 실적으로 내려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품에서 ASP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ASP, 평균 판매 가격인데요. 그러니까 평균 판매 가격을 봤을 때 애플은 아이폰을 출시하고 지금까지 최하단 가격을 계속 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폰 SE 같은 특별히 작은 핸드폰을 제외하면 신제품을 낼 때마다 최저 가격을 올려왔던 거죠. 그리고 고가도 계속 올리고요. 특히나 화면을 크게 만들었던 2017년부터는 이 저가가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브랜드가 강력하고 고객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가격을 새로운 제품을 내고 가격을 올리는 거에 부담이 없는 거죠. 비근한 예를 들어드리면 경쟁사가 이번에 신제품을 내는데 혁신이 없다라는 이유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가격을 많이 낮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혁신이 없다, 똑같다. 근데 신제품인데 팔아야 되니까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말이 나와요. 아이폰, 애플은 역시 마찬가지로 8월, 9월에 아이폰 13 또는 뭐 12S 어떤 이름이 될지 모르겠지만 신제품이 나옵니다. 이번에 애플도 똑같아요. 뭐란 말이 있냐면 혁신이 전혀 없대요. 혁신이 없고 그냥 좀 예쁘고 뭐 향상된 정도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가격이 어떠냐? 똑같습니다. 지난번하고. 누구는 혁신이 없으면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얘는 혁신이 없으면 가격을 동일하게 가요. 혁신이 있으면 올리고. 이게 저는 강력한 브랜드가 이끄는 가격 책정의 유리함이라고 보고요. 가격 책정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제품 쪽 매출을 추정하는 게 되게 유리합니다. 두 번째 서비스인데요. 서비스 쪽에서는 이 플랫폼 기능이 되게 많이 강화가 됩니다. 애플은 서비스 매출 비중이 지금 20%쯤 되는데 이 서비스 매출의 이익률이 제품보다 훨씬 높아요. 한 2배쯤 됩니다. 그리고 활성기기 대수라는 게 있습니다. 애플이 지난 2016년부터 발표하는 건데 지금 전 세계에 깔린 애플 제품이 몇 대다 이거예요. 지금 16.5억 대 정도 된다라고 팀 쿡이 지난 분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브랜드랑 왜 연관이 있냐면 브랜드가 약하면요. 또는 생태계가 후지면 활성기기 대수가 16.5억 대든 20억 대든 상관이 없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애플 후져. 바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브랜드가 강하기 때문에 과거에 애플을 쓰던 사람들이 계속 쓰고 그리고 신규 유입이 생기면서 이 활성기기 대수가 안정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리포트에도 썼는데 제 예상으로는 2023년 정도가 되면 활성기기 대수가 20억 대를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기기는 쫙 깔려 있고 우리가 쓰는 서비스 요금도 계속 조금씩 올라가니까 이 서비스 매출이 안정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품 매출 안정적이고 서비스 매출 비중이 올라가니까 이익의 차원에서 보면 이익률은 자동으로 올라가죠. 왜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비스의 매출 총이익률이 제품 매출 총이익률보다 2배쯤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매출을 내더라도 서비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익률은 올라가는 거예요. 브랜드가 강해서 제품 서비스 매출을 잘 나고요. 그 덕분에 이익까지 잘 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은 이 이익이 현금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무제표상 손익을 많이 내도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면 밸류에이션을 하는 의미가 전혀 없거든요. 이 회사는 비현금성 비용이 되게 크고요. 그게 뭐냐? 감가상각비, 뭐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 되고 주주보상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익보다 큽니다. 거기다가 설비 투자가 거의 없고요. 인수합병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15년 데이터를 보면 잉여 현금 흐름, 저희가 프리 캐시플로우라고 하죠. 이게 순이익보다 항상 커왔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돈 벌고, 그러니까 매출 내고 돈 벌고 그걸 현금 흐름으로까지 전환을 쉽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주주 환원이 되게 강력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매출 브랜드 좋아요. 매출 내요. 이익도 내고 현금을 벌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벌어서 다 회사에다 유보할 거야. 니네 안 줘. 주주 안 줘. 이러는 기업들도 많아요. 이러면 저희가 경영자거나 대주주면 상관없죠. 어차피 기업 안에 있는 돈 다 낼 거니까. 근데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돈이 유보만 되면 이게 물론 잘 활용되면 상관이 없는데 잘 활용되지 못하면 저희한테는 아무 도움이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돈을 벌고 주주환원까지 해야 이게 진짜 밸류에이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버는데 이거에 뭐 몇 배를 주든 이거 현금을 뭐 할인하든 너의 가치는 얼마야라고 이야기하려면 주주환원을 잘 해야 됩니다.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주주환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창업자잖아요. 제프 베이조스의 아마존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주주환원 안 해요. 뭐라고 하냐? 우리는 이 돈 가지고 더 좋은 데 투자해서 주가 올려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창업자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이제 하늘나라 가시고 팀 쿡이 CEO가 딱 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팀 쿡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성장성이 어느 정도 이제 옛날처럼 올라오는 게 적다면 우리가 버는 돈은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14년인가 15년부터 보시면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순이익 증가율보다 항상 5%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똑같은 돈을 벌어도
개별 주주들한테 돌아오는 돈이 더 커지는 거죠. 세 개 종합하면 결국 업종 구조적으로 괜찮고 개별 기업이 매출부터 순이익까지 잘 내고 브랜드 때문에 그다음에 순이익 현금 잘 바뀌는 걸 주주들한테 돌려준다.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플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저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큰데요. 저는 애플 뭐 주가 시장 따라 움직일 수 있다고 봐요. 뭐 오르면 오르고 빠지면 이럴 수 있는데 제가 믿는 것은 뭐냐면 시장보다는 좀 더 오르고 시장보다는 좀 덜 빠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을 뭐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파시는 건 모르겠는데 그냥 많이 올랐다고 파는 거는 저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믿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7월 13일에 발간한 리포트가 있거든요. 그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댓글로 질문 달아주셔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